자, 외력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다듬기는 수업 시간 때 했으니까 굳이 지금 설명은 안 하고 문제 풀이에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높이 2L이고 질량 M. 일정한 힘을 가해서 L만큼 움직였어요. 뭐가 증가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 조건이 운동 에너지가 경사면을 내려오기 직전에 2배일 때 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랑 여기 운동 에너지 차이가 2배란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써볼게요. 여기를 X라 두고 여기 끝났을 때 여기 지점에서를 X라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지면에서 0이기 때문에 0으로 두시면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위치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F를 가하기 전에 정지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요.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 X가 되겠죠. 이러면은 문제 끝났어요.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만큼? X만큼이죠. 그렇기 때문에 FL은 X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F를 구하기 위해서 F는 L분의 X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X를 mg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안 쓴 조건 여기 2L을 토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X 위치 에너지를 쓰겠습니다. 여기 X는 mg2L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한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EMG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쉽죠? 2번도 보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해서 P, Q점을 지나서 R점에 정지한대요. 좀 바로 쓸게요. 운동 에너지보다 여기서 0이다. 자, 그리고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일정 부분 감소하고요. 그리고 Q에서 R까지는 일정하다고 하네요. 물체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몇 배이다? 2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B는 4대 1이구나 생각하셔서 여기도 4x 적어주시고 여기도 x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높이차가 h라고 하네요. 그림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이게 중요하죠.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이다. 자, 우리가 정한 거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4x에서 x로 갔습니다. 3x가 돼요. 운동 에너지 감소량 3x. 자, 이 3x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몇 배다? 3배래요. 그렇다면 얘가 뭐 힘을 할 수 있다? x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P의 위치 에너지를 0으로 봤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되겠어요? 이 두 개의 합 EX가 되겠죠. 이런 문제 조건 해석 끝. 자, Q에서 물체 속력은 루트 2GH이다. 우선 X와 HG와 관련한 식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H일 때 위치 에너지가 X이다. 즉 X는 mgH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속력을 구하라 했어요. 속력. Q에서의 운동 에너지 X입니다. 2분의 1 mv 제곱이 X이다. V는 이 X를 m으로 나눈 거에 루트를 씌운 것이다. 근데 X가 다시 뭐다? mgh. 그래서 루트 2gh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은 맞다. 자, Q와 R의 높이차. 여기와 여기의 높이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0과 X 위치 에너지가 X만큼 차이 날 때 H만큼의 높이차가 났었으니까 X와 EX의 위치 에너지 차이도 마찬가지로 높이차가 H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차 H 맞고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4x가 2x가 됐습니다. 감소량은 2x로 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우리 x는 뭘로 둘 수가 있었죠? mgh로 둘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mgh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 넘기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점 O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게 핵심 조건이에요. 빗면 위에 점 ABC를 통과하였는데 BC에서는 마찰이 있었대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18만큼 감소했고, 그리고 O와 B 사이에서는 32줄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있고 A와 C 사이에서는 60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있다.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어디에? 여기에 녹여내시면 돼요. 자,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일정한 시간 간격. 자, 가속도는 똑같단 말이죠. OA에서와 AB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직선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지에서 V, 2V 이런 식으로 속도가 2배가 된다. 어디랑 어디서? A와 B에서 속도가 2배 다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연스럽게 O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0,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X, B점에서 운동 에너지 4X.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하는 조건은 다 쓴 겁니다. C에서의 일정한 시간 간격은 딱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위치 에너지를 여기를 0으로 둘게요. 왜 여기를 0으로 두냐? 그러면은 이쪽 부분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위치 에너지 0으로 두고 여기를 3x, 여기를 4x로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18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는 4x-18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는 O와 B에서 몇 줄이다? 32줄이다. 근데 이제 중력 포텐셜 차이가 뭐예요? 4x만큼이죠. 그래서 4x가 뭐다? 32구나. 아, x는 8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4x가 아니라 뭐다? 32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8과 24고 여기도 32구나. 32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는 다시 뭐가 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32에서 18을 빼면은 14줄이 돼야 해요. 여기서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14줄. 자, 이제 조건 하나 남았죠. A와 C 사이에서 중력 포텐셜 차이가 60줄이다. 24에서 얼마만큼? 60만큼 감소하면 돼요.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36. 자, 근데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된다? 14가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은 50으로 한다면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딱 14가 나오겠죠. 자, 이제 조건 다 끝났고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뭐다? 50이다. 끝. 20번이 나름은 쉽게 풀린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리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량과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런 걸 한번 따져 볼 건데요. 자,
A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0으로 두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모두 변화가 됐는데 이 조건을 넣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해석을 할 거예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감소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이다. 얘를 x로 둔다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4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4x, 여기는 x,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3x가 돼요. 외력이 없어서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 물질로 인식을 한다면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3x가 되어야 해요. 위치 에너지는 변함이 없으므로 운동 에너지가 3x만큼 늘었구나 해석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A와 B의 속도가 V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의 B로 질량의 B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3대 1이기 때문에 A의 질량이 몇 스몰 m이다, 3 스몰 m이구나 까지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게요.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든 동안, 내려가는 동안이죠.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만큼? 3x예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3x죠. 그래서 이 말은 맞다 틀리다? 맞다. 기억은 맞다. 자, 니은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식, mgh는 4x구나.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식, 2분의 1 mv 제곱은 x구나. 이 두 개를 연립해서 h와 v 제곱, g의 관계를 구하시면 됩니다. 2mv 제곱이죠. 이 두 개를 연립한다면은, 그래서 v 제곱은 2분의gh를 루트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거 구한 게 아니었네요. 여기 지워주시고 h 이렇게 밑으로 날리면은 이거 나오죠? 니은 맞아요. 자, 디귿은 3m이었죠. 틀립니다. 3번.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은 중간에 이제 C를 끊기 때문에 이 그림의 조건을 나타내기엔 조금 빡세요. 그래서 표를 그려줄 거고요. P에서 Q로 갈 때, Q에서 R로 갈 때 A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제 A의 위치 에너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표에는 변화량을 쓰고요. 변화량. 4번처럼. 자,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B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쓸 거예요. 즉 우리 여러분들은 이 6개 칸을 외워서 이 조건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써야겠네요. 외력이 한 1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칸이 좀 모자란데 그냥 할게요. 자, 3mg에 일정한 힘을 가해 A를 Q점까지 이동했대요. P에서 Q점까지, 여기를 얘기한 거죠. 외력이 한 일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예요. 여기 거리를 L이라는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외력이 한 일은 3mg 곱하기 L이 될 거예요. 그래서 3mg L, 즉 여기랑 여기 세 개를 더했을 때 3mg L이 돼야 된다. 잠시만요. 좋습니다. 순간 헷갈렸어요. 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근데 가장 쉬운 거, B 위치 에너지 증가량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얼마만큼 올라갔다? L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mg L,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돼야 된다? 3mgL이 돼야 돼요. 그럼 사이좋게 mgL씩 나눠 가지면 돼요. 쉽죠? 자, 이제 Q에서 R로 진행을 할 건데 조금 보시면은 Q를 지난 순간 단기 덩치를 놨대요. 즉 외력이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즉 외력이 한 일은 0이 됩니다. 자, 점 R에서의 속력이 0이 됐대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제 더 이상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A의 속도가 오른쪽으로 가던 A가 속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왜? B가 당기고 있거든. 그래서 R 지점에서 속도가 0이 된대요.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운동에는 다시 뭐가 된 거다? 0이 된 거예요. 원래 mgl만큼 P에서 mgl만큼 있었잖아요. 하지만 R에서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mgl이 되겠죠. B의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정지를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mgl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개를 합해서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mgl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 외웠으니까 이제 문제 해석은 다 끝난 거고, 이걸 보시면 되죠. A가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E1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더한 거 2mgl, 그리고 E2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더한 거 mgl. 따라서 2대 1이죠. 그래서 2대 1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끝. 6번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6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EHH 그림이 다 나와 있고요. 속도도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요거 표현해 줄게요. B의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4배이다. 자, 간단하게 4x x로 두시면 되겠죠. 4x x. 자, 그렇다면은 A도 마찬가지로 기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지금 여기서는 지금 A, B의 질량의 비를 모르지만 질량의 비와 상관없이 답이 똑같이 나오는 구조라서 A의 질량을 M으로 봐도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같은 경사면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굴려요. 물론 경사면이 달라 상관없겠지만 여튼 같은 경사면이라고 했을 때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가 둘 다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문제 조건에서는 얘를 이제 굳이 막 물음표 m으로 둘 필요가 없이 그냥 스몰 m 하나로 둬도 무방하고요. 이게 좀 찝찝하다 싶으면은 여기에 이제 감마 붙여서 계산하라고 했었죠. 자, 귀찮으니까 그냥 m으로 두겠습니다. 질량 똑같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2배니까 EX가 될 거고요. 속도는 얘에 비해서 2분의 1배니까 X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사실 이제 길이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구간 1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무엇을 알아보면 될까요? 속도를 알아보면 되겠죠. 속도. 자, B 같은 경우 구간 A에 도달했을 때 5x, 0이 될 거고, A 같은 경우는 3x, 0이 될 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비가 5대 3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속도의 비는 루트 5대 루트 3이 되겠죠. 자, B가 루트 5배만큼, 그러니까 B가 루트 3분의 루트 5배만큼 더 빨라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3분의 5가 아니라 루트 3분의 루트 5가 되어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선입니다. 자, 2에서 여기 언덕에서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지점의 높이는 h0이다. A를 말하고 있어요. A니까 요걸 따져줘야겠다. 그쵸? 얘랑 같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3x를 2분의 3으로 나눠 가져야 될 거예요. 2분의 3x, 2분의 3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x일 때가 높이가 h였습니다. 2분의 3일 때는 2분의 3h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은도 틀린 선지입니다. 디귿. 자, 3에서 B의 속력은 V0이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5x가 나와야 돼요. 구간 3의 B가 도달했을 때 위치 에너지는 4h0이기 때문에 h0당 x, 4h0는 4x.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운동 에너지는 x가 나오겠죠. 자, 속도가 v일 때 운동 에너지가 x였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운동 에너지가 x니까 속도도 v0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 답은 2번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자, 문제 7번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다 웬만한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A, B를 지나는 순간 속력은 V랑 4V 조건은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A, B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E, F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의 3배이다. 어디가 3배? 여기 A, B가 3배이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3t구나. 3t일 때 여기는 t만큼. 자, 우리는 이걸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여기 E에서의 속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 시간 주어졌고요. 이동 거리 주어졌어요. 그럼 우린 뭐도 할 수 있다? 평균 속력도 알 수가 있다. 평균 속도를 보겠습니다. 자, V와 4V의 평균 속도 2분의 5V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냥 무언가의 평균 속도가 있겠죠. 평균 속도, 무언의 평균 속도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AB 구간에서 식 하나 나오죠. 2분의 5V 그리고 3T를 곱한 게 뭐다? 5L이다. AB 구간에서. 자, 그리고 EF 구간에서 평균 속도 V평 곱하기 시간 T만큼, 얘가 몇 L이다? L이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평을 푸시면 돼요. 5 간단하게 제거해 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V 평은 2분의 3V구나 를 가볍게 추론하시면 되고요. 자, 중간일 때, 시간이 중간일 때의 속도가 2분의 3V가 나왔고요. 여긴 정지니까 0V겠죠. 그렇다면 여기의 속도가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3V가 돼야 돼요. 이러면은 문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여기 이쪽 구간을 위치 에너지 0으로 볼게요. 여기 B와 E의 높이를 위치 에너지 0으로 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B에서의 운동 에너지 4V이기 때문에 16X로 갈게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0이다. E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 0일 거고요. 속도는 3V이기 때문에 9X로 따져주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X 되겠고 15X 될 겁니다. 16X가 나와야 돼. 역학적 에너지 16X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보시면요, 역학적 에너지가 CD 구간을 거쳐서 감소했죠. 얼마만큼 감소했다? 7X만큼 감소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식 하나 이끌어낼게요. 7X는 뭐다? 라지 F의 7, 요거 이 외력과 이동 거리를 곱한 거. 그래서 X는 F 라지 L이구나,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0,9x가 될 거예요. 모든 문제 조건 해석은 끝났고요.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 여기서 구하시면 돼요. 근데 빗면에서의 R자임이니까
이쪽 방향의 R자임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다 지울게요. 요 9x만 남기고 다 지우겠습니다. 또 지울게요. 0v. 오케이. 자, 여기서 작용하는 R자임 스몰 f라고 하겠습니다. 이 R자임이 이 스몰 f만큼의 R자 힘 곱하기 L이 의미한 게 뭐겠어요? 이 운동 에너지가 0이 된 거.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지만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거를 의미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이요. 스몰 f 곱하기 L은 뭐다? 9x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스몰 f는 L분의 9x. 근데 다시 x가 뭐다? fl이래요. 9fll. 그래서 라지 9f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4번. 좀 걱정되는 거는 이 개념이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이렇게 스몰 f와 이동거리를 곱해가지고 이 변화량을 본다는 게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 이해가 너무 안 된다 싶으면은 따로 선생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8번도 보겠습니다. 자,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PQR을 지나고요. PQR을 지나고 있고, A를 지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플러스 E만큼 작용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플러스 2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E만큼 감소한대요. 자, 여기를 위치 에너지 0으로 보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지 상태예요.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도 0, 위치 에너지도 0.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자, 역학적 에너지 3이만큼 감소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원래 운동 에너지가 3이었다는 소리고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플러스 이만큼 증가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P에서는 2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이거만큼 뺐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B는 아직 몰라. 그리고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돼야 된다? 3E가 되어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B는 몰라.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2알파, 알파 2배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의 B는 몇 배다? 여기가 H라면 여기는 4H니까 4배가 되겠죠. 여기가 베타라면 여기는 4베타가 돼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2알파 플러스 4베타는 3이로 알파 베타가 몇 E인지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2알파 플러스 4베타는 3E. 이 두 개를 연립하면은 2베타는 2분의 1 2가 나오고 알파도 2분의 2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다시 쓰겠습니다. 2분의 1 2, 2분의 1 2, 2 끝. 자, 끝입니다. 자, 라지 V는 3E랑 관련이 있죠. V는 2분의 1이랑 관련이 있죠. 운동 에너지 차이가 몇 배다? 1대 6이요. 운동 에너지 B가. 그렇다면 속도의 B는, 속력의 B는 1대 루트 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끝. 9번. 자, 이게 식으로 가면 진짜 어려운데 표로 가면 그래도 은근 할만해요. 순서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를 실로 연결을 했고요. A 가만히 놓았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요. 자, 가만히 놓았던 게 핵심이죠. 정지 상태란 얘기입니다. 정지 상태. 그리고 Q를 지난 순간 C이 끊어졌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점화를 지난다라고 하는데, 이제 조건을 한번 표에 녹여보겠습니다.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이다. 즉 이 친구가 4, 2일 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5,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적는다? 여기에 적으면 되겠죠. 여기에 적으면 되겠죠. 여기랑 여기. 그래서 플러스 4, 2 플러스 5, 2. 자, A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9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요, A 같은 경우는 속도가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A의 운동 에너지가 정지 상태일 때는 0이었겠죠. 자, Q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4E만큼 증가해서 4E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직 모르는데 A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래요. R에서가 4알파일 때 Q에서는 9알파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 R에서 운동 에너지가 뭐였죠? 4E였어요. 문제 좀 친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4E란 얘기고, 그렇다면 얘는 9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9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Q에서 R로 갈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증가했다? 5, 2만큼 증가했다 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건 해석이 끝났어요. 자, 이때 질량의 비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고요. 잠시만요,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기 때문에 여기가 5E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우리는 질량의 비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하면 돼요. 왜냐? P에서 Q까지 갈 때는 A와 B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 속도가 같아요. 속도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운동 에너지가 12E가 나왔어. 그럼 몇 대면 1대3. 질량의 비가 1대3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3의 비구나. 얘가 M일 때를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즉 이 표에서 여기를 최종 목표로 두고 다른 데를 천천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어디서부터 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를 메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 어떻게 메울 수가 있냐? 실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Q부터. 그러면은 A는 그냥 독단적으로 Q에서 R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안 된다? 보존된다. 운동 에너지가 5E만큼 증가했으면 위치 에너지는 5E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A가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한다.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걸로 이제 무엇을 유추할 수가 있냐? L과 EL이라는 조건을 아직 안 썼죠. L만큼 이렇게 내려갔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5E만큼 감소했다. 그렇다면 EL만큼 내려갈 때는 얼마만큼 감소한다? 마이너스 12만큼 감소하게 된다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여기만 메우시면 됩니다. 여기만. 자, 여기는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스페이스 누르고 잠시 생각해봐요.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한 물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P에서 Q로 갈 때 동안, 즉 이 상태에서 B와 A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이 네 개의 합이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5E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여기가 딱 얼마만큼? 2만큼만 나와준다면은 이 네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4이기 때문에 질량의 B는 4대 1이구나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도 보겠습니다. 10번. 여기서 이제 용수로 뿅 하고 쏠 거예요. 용수로 뿅 하고 쏠 건데
B 같은 경우에는 P를 거치고 마찰 구간을 거쳐서 높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정지를 했고요. 그리고 A도 마찬가지로 마찰 구간을 거쳐서 정지한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운동량 버전을 생각한다면요, 튕겨져 나간 이후의 속도를 V, EV라고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조건들 녹여서 싹 다 여기에 넣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선 마찰 구간에서 정지를 했다라고 하니까 우선 A의 운동 에너지는 EM이고 V니까 EX로 놓을게요. 질량이 EM이니까 2배는 해줬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은 M이지만 속도가 EV니까 4X로 줄 수가 있을 거고, 위치 에너지는 0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럴 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A라고 둔다고 했죠. 이 A는 EX로 두겠죠. 왜냐하면 정지 상태니까 0,0 EX만큼 감소했으니까 이 친구는 EX다. 즉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기 이쪽의 마찰 구간에서 얘가 몇 X인지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목표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여기 집중할게요. B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몇 배이다? 3배이다. 여기를 X는 한번 썼으니까 9알파로 줄게요. 9알파. 여기는 그러면은 알파가 되겠죠?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 감소량 얼마만큼 감소했다? 마이너스 8 알파만큼 감소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이다. 즉 이 친구는 뭐다? 3분의 8 알파만큼 증가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니까 우선 여기서 플러스 3분의 8 알파까지만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한번 더 보고 정지. 잠시만요. 자, 보시면요, 여기 R점에서가 운동 에너지가 0,0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추론할 수가 있어야 하느냐? 높이가 h만큼 차이 날 때 알파만큼 변한다 라는 거예요. h만큼당 알파. 자, 그래서 h만큼당 알파기 때문에 여기 7h, 여기 0이었죠. 7h는 어떻다? 7알파다 로 두셔야 하겠죠. 그리고 플러스 3알파만큼 위치 에너지가 P에서 Q로 갈 때 증가, P에서 Q로 갈 때 위치 에너지가 3분의 8 알파만큼 증가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7 플러스 3분의 8 21 3분의 29 알파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제 3분의 32 알파란 얘기겠죠. 3분의 32 알파. 자,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라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에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를 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16 알파죠. 그리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3분의 32 알파예요. 그래서 16 마이너스 3분의 32 알파
48에서 31을 빼니까 3분의 16 알파. 자, 근데 얘를 다시 x로 표현해야 돼요. x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역학적 에너지 4x와 여기 역학적 에너지 16 알파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x는 4알파, 4알파당 x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래서 3분의 16 알파를 바꾸면 뭐가 된다? 3분의 4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4x, 알파가 아니라 x, 3분의 4x. 그래서 계산을 한다면은 4분의 6,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건 했죠? 패스. 끝났습니다.